자, 비문학 정독 훈련 1주차 4강 들어갑시다. 자, 오늘은 18년 3월 고1 예술입니다. 발문부터 볼까요? 16번 내용과 일치 밑줄 앉는 X 다 읽고 푸시고요. 17번 바탕이라는 말 때문에 윗글레모 보기의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 밑줄 아는 X 역시 다 읽고 푸시고요. 18번 바탕이라는 말 때문에 보기 네모 세 잔부터 줄치자 세 잔의 화풍을 기억과 같이 평가한 이유 밑줄 적절한 동그라미 얘는 보기를 읽고 그리고 기억 부분 읽고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지문 들어갑시다. 자, 이제 색깔 펜 꺼내시고요. 첫째 줄 줄쳐 사진이 등장하면서 회화는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역할을 사진에 넘겨주게 되었고 밑줄 치세요. 자, 그래서 이 첫 문장에서 좀 추리를 한번 해봅시다. 사진이 등장하면서니까 사진이 등장하기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로 회화가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역할을 했구나예요. 자, 그래서 회화가 바로 그림 아니에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이 대상과 가장 똑같이 그리는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이 사진이 등장하니까 사진은 어때요? 이 대상과 더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상을 똑같이 재현하는 것을 사진 네가 해. 회화는 이제 딴 데서 다른 걸 한번 찾아볼게.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하자. 줄쳐. 그에 따라 화가들은 회화의 의미에 대해 고민 밑줄. 자, 우리 이 그림은요, 도대체 뭘 그려야 될까라는 거죠. 숫자 줄쳐라. 19세기 말 등장한 인상주의 와 플러스 그러면 앞뒤 다른 무늬 인상주의 동그라미 후기 인상주의 세모 치세요. 그럼 얘들아 후기라는 말 때문에 앞에 있는 인상주의가 먼저고 그 다음에 후기 인상주의가 나왔겠구나. 계속 줄쳐라. 전통적인 회화에서 중시되었던 사실주의적 회화 기법을 거부하고 회화의 새로운 경향을 추구 밑줄 치세요. 자, 그 다음 줄입니다. 인상주의 동그라미. 자, 이제 인상주의부터 설명하겠네. 줄쳐라. 화가들은 색이 빛에 의해 시시각각 변화하기 때문에 대상의 고유한 색은 존재하지 않는다 X 고 생각 밑줄. 뭐 내용일치 문제로 나올 수 있겠죠. 자, 대상의 고유한 색은 존재한다 하면 틀려요. 옆에 대표적인 화가 이름 모네 동그라미. 한 줄 내려가. 빛부터 줄쳐봐. 빛에 따라 달라지는 사물의 색채와 그에 따른 순간적 인상을 표현. 그래서 인상주의인가 보지. 두 줄 내려가. 3문단 줄쳐라. 모네는 대상의 세부적인 모습보다는 보다 X. 역시 내용일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세부적인 모습을 담고자 했다 하면 틀려요. 계속 줄쳐. 전체적인 느낌과 분위기, 빛의 효과에 주목 밑줄. 그 결과 오른쪽 화살표 줄쳐. 빛에 의한 대상의 순간적 인상을 포착하여 대상을 빠른 속도로 그려내었대. 그에 따라 오른쪽 화살표 줄쳐. 그림에 거친 붓자국과 물감을 덩어리로 찍어 바른 듯한 흔적 밑줄. 그 다음 줄 이로 인해 오른쪽 화살표 줄쳐. 대상의 윤곽이 뚜렷하지 않아 X. 색채 효과가 형태 묘사를 압도하는 듯한 느낌 밑줄 치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내용일치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모네의 그림에는 대상의 윤곽이 뚜렷하다 땡. 그리고 바로 형태 묘사가 색채 묘사를 압도한다. 맞아 틀려? 틀리죠. 거꾸로 가야 되죠. 그렇지? 색깔이 더 압도합니다. 한 줄 내려가. 그러나 찾아봐. V자 표시 줄쳐. 모네 역시 대상을 눈에 보이는 대로 표현하려 했다는 점에서 이전 회화에서 추구했던 사실적 표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X는 평가 밑줄 치세요. 자, 그래서 이 모네는 그래도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려고 한 거야. 단 색채를 중심으로 하고요. 뭔가 이 빛에 따라 달라지는 색깔을 표현하려고 했던 거지요. 그 다음 줄입니다. 후기 인상주의 세모 줄쳐라. 화가들은 재현 위주의 사실적 회화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새로운 방식을 추구 밑줄. 대표적인 화가 이름은요. 옆에 세잔 세모.
한 줄 내려가 끝에 사물 찾아봐. 줄쳐. 사물의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까지 찾아 표현 밑줄. 회화부터 줄칠까? 회화란 지각되는 세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X 계속줄 대상의 본질을 구현해야 한다 밑줄. 자, 그래서 본질을 구현하는 그림이 바로 세잔의 그림이에요. 내려가 두 줄. 그는부터 줄칠까? 그는 대상을 전통적 원근법에 억지로 맞추지 않고 X. 그럼 한번 추리해보자. 후기 인상주의는 지금 원근법에 억지로 맞추지 않았어, 얘들아. 그치? 원근법이 뭐니? 이 멀고 가까운 거대로 그리는 거지. 즉 눈에 보이는 거를 중심으로 그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상주의 화가인 모네는 원근법을 사용했을까요? 자, 우리 그 산문단 마지막 부분을 보면 결국 모네도 눈에 보이는 대로 표현했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이 눈에 보이는 대로 표현하는 게 원근법 아니야? 그래서 모네는 원근법을 사용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 지문에 직접 안 나와요. 그래서 추리를 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자, 계속하자. 앙코까지 했어요. 줄쳐. 이중 시점을 적용하여 대상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려고 했고요. 이를 한 폭의 그림 안에 표현 밑줄. 그러니까 시점이 두 개예요. 이중 시점. 또한 플러스 줄쳐. 질서 있는 화면 구성을 위해 대상의 선택과 배치가 자유로운 정물화를 선호 밑줄. 한 줄 내려가 마지막 문단 줄쳐라. 세자는 사물의 본질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것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X 계속줄 아는 것을 그려야 한다고 주장 밑줄. 그 결과 오른쪽 화살표 줄쳐. 자연을 관찰하고 분석하며 하여 사물은 본질적으로 구, 원통, 원뿔의 단순한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결론에 도달 밑줄. 한 줄 내려가 형태부터 줄칠까? 형태를 단순화하여 대상의 본질을 표현 밑줄. 쉼표다음 줄쳐라. 윤곽선을 강조하여 대상의 존재감을 부각 밑줄. 자, 이제 마지막 줄 기억 들어갈까? 줄쳐. 그의 이러한 화풍은 입체파 화가들에게 직접적인 영향 밑줄 치세요. 자, 그러면 얘들아 지금까지 글을 읽었으니까 이 그림, 즉 회화죠. 이 회화의 흐름을 한번 날개칸에다가 정리해보자. 자, 우선 사진이 등장하기 전에는요, 그림은요,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해야 된다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사실주의예요. 근데 이제 사진이 등장하면서, 야, 그냥 대상을 재현하는 건 사진 네가 해. 나는 딴 거 찾아볼게. 해서 나타난 게 바로 뭐다? 인상주의죠. 그래서 인상주의는 이 빛에 따라 달라지는 어떤 색깔을 표현하려고 했죠. 그치? 대표적인 작가가 누구예요? 모네예요, 모네. 하지만 이 사실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기 때문에 바로 원근법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후기 인상주의죠. 그치? 자, 그래서 후기 인상주의는 이제 완전히 인상주의하고 좀 다른 길을 걷죠. 대표적인 작가는 세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은요, 원근법을 사용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중 시점이죠. 그러니까 뭐 하늘에서 본 장면도 있고요, 뭐 옆에서 본 장면도 있고, 이게 한 그림 안에서 동시에 드러납니다. 자, 그리고 뭐 원이라든지 원뿔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하학적인 그런 대상을 주로 그린다라고 했죠, 여러분. 그리고 뭔가 본질을 그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을 그리려고 했던 게 바로 후기 인상주의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이게 영향을 미친 게 바로 입체파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 문제 하나가 여러분, 이 맨 마지막 줄에 한 줄만 언급되어 있는 입체파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보기에 나오죠. 자, 문제는요, 너무너무 쉬웠습니다, 여러분. 특히나 16번에 4번은 이 모네가 원근법을 직접 했다 안 했다라는 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뒷부분에 세자는 원근법을 거부했다라는 말에서 그러면 모네는 아직 사실주의랑 완전히 결별한 게 아니니까 원근법을 사용했겠네, 이렇게 추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4번 모네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 17번 가보자. 보기로 가봐. 자, 가는요 모네 동그라미, 나는요 세잔 세모 치세요. 자, 그리고 세 줄 내려가면 두부터 줄쳐. 두 화가의 작품 경향을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 밑줄 치세요.
자, 그래서 선택지 3번 가면 가와 달리 가로 열고 닫아. 자, 이거는 비교 형태의 선택지죠. 이럴 때는 달리까지 읽지 말고 나머지부터 다 읽고 그게 맞을 경우에만 이제 가로를 보셔요. 4번도 나와 달리 역시 가로 열고 닫고요. 5번이 답인 이유 모두 밑줄. 얘들아, 이 모두는 공통점일 때 쓰는 말이지. 자, 그래서 이 두 개 다 해당돼야 맞아. 하나만 해당되면 틀리겠죠. 그래서 모두 옆에 일자. 사물을 단순화해서 표현했고요. 사실적인 재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거는요. 모네예요? 세잔이에요? 세잔이죠, 여러분. 그치? 그래서 모네는 여전히 사실주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잘못됐죠? 그래서 가가 X예요. 나만 해당됩니다. 자, 17번은 이 보기를 읽고요. 기억이 바로 입체파 얘기죠. 그래서 이 보기가 바로 입체파입니다, 여러분. 줄 쳐봐, 보기. 줄 쳐. 입체파 화가들은 사물의 본질을 표현하고자, 얘네들도 본질이다. 계속줄. 대상을 입체적 공간으로 나누어 단순화한 후,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사물을 해체하였다가 화폭 위에 재구성하는 방식 밑줄. 그 다음 줄 이러한 오른쪽 화살표 관찰부터 줄 칠까? 관찰자의 위치와 각도에 따라 각기 다르게 보이는 대로 대상의 다양한 모습을 한 환폭에 담아내려 했대. 자, 그래서 이 보기 셋째 줄 가시면 자, 위치와 각도에 따라 각기 다르게 보이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이중 시점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우리 이 후기 인상주의의 이중 시점이 바로 입체파의 영향을 이렇게 미치게 된 겁니다. 둘 사이에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답은 1번 다양한 각도 밑줄. 이게 바로 이중 시점이랑 연결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쉬운 지문이라도요. 선생님의 동영상을 보고 다시 한번 복습하고 그리고 뒤에 또 복습용 지문 똑같은 지문과 문제가 또 있죠. 자,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연필 들고 다시 한번 문의치면서 독해 연습 해야지만 실력이 늡니다. 자, 이제 1월이 시작된 지 며칠 안 됐어요, 여러분. 보통 작심 3일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이 한 3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 이제 이때쯤에 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요것만 조금 넘기면 한 10일까지는 또 여러분의 어떤 목표가 진행될 수 있으니까 한번 요 고비를 한번 슬기롭게 넘겨보시길 바라요.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